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도쿄 도내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향해서 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가 주최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강연회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 대회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문 대회 중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츠마 센다이 시립 계도인 중학교 3학년인 하시마 나호 양의 장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이치카와 씨에게 건네받은 바통.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이런 보통의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가족이 내 근처에 있다. 중1 때 만화 영화 메구미를 보았다. 메구미와 가족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는데 그 시간들이 북조선에 의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엄마가 직접 해준 음식을 먹고 형제들과 노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나였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꽉 조여왔다. 나는 일본 정부 주최 납치 문제 중학생 대표 모임의 참가자로 뽑혔다. 메구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이 문제를 마주 대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다. 부모님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에게 용기를 주어 납치 문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조사해 보다가 점점 전국의 중학생들과 납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 참가를 못하게 되어 매우 속상했다. 대표 모임 당일 저녁, 현지 가고시마의 납치 피해자 이치카와 수이치 씨의 형님이신 켄이치 씨가 납치 현장 부근에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신다는 뉴스를 보았다. 나는 켄이치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졌다. 8월 30일 이치카와 켄이치 씨와 류고 씨 부부를 뵐 수 있었다. 켄이치 씨는 형이라고 자신을 불렀던 수이치 씨를 매우
예뻐했기 때문에 그런 남동생과 이렇게 갑자기 만날 수 없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대규모의 수색의 보람도 없이 17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어느 날, 수이치 씨가 북조선에 납치되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전직 북조선 공작원에게서 나왔다. 사람만 있어준다면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다. 수이치 씨는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기모노를 선물했지만 수이치 씨가 납치를 당해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시고 장롱 속에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수이치가 돌아올 때 이것을 입고 맞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아가시고 말았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 남겨진 가족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구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치카와 씨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 무겁고 목숨은 소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돕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서명 활동이나 강연을 하고 있을 때 같이 힘내요. 저희도 도와줄게요. 라고 모두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심을 마음에 새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인생.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족과 보내는 평범한 날들에 대해 감사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치카와 씨 부부의 이야기에 나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 그날부터 나는 납치 문제 보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치카와 씨 부부에게서 건네받은 이 바통, 이번에는 내가 모두에게 널리 전해서 건네줄 차례이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당연한 세상을 바라며 목숨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시다. 라고.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음력설에 잘 먹고 즐겁게 지내지 못하면 그 해를 무사태평하게 보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음력설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일본에서는 음력설은 축일이 아닙니다만 한국과 중국,越南,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에서는 음력설이 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사계절 여러 종류의 과일과 남새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계절에 따라 재배되는 남새만을 먹고 늦가을과 겨울에는 남새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업계와 업종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농업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 스마트 농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 기술과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교환함으로써 작업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실현하는 구조로, 예를 들면 작물의 일조 관리나 물 관리 등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인 AI가 해석하고 로봇이 자동으로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 관서지방에 있는 딸기 재배 농원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농원에서는 나이와 경험 부족 등으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취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딸기 농원에는 70대와 80대의 북조선 출신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은 전혀 없지만 건강을 위해 하루에 2시간부터 4시간의 딸기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북조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넘었지만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의 딸기 재배는 온도와 습도, 물관리 등의 모든 과정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로봇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바람을 이용하여 하우스 안에 열기와 습기를 포함한 공기를 배출하는 무동력 환기선과 태양전지 패널 환기선이 있었습니다. 태양전지 패널 환기선은 내부에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태양 에너지로 날개를 회전시킨다고 합니다. 하우스 상부의 열기는 하우스 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새싹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환기선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더울 때에만 열기를 배출하고 겨울철의 추운 시기는 환기 밸브가 닫히기 때문에 열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기선은 태풍과 강풍의 날에는 하우스 내의 공기를 빠르게 하우스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하우스 붕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는 산에서 자라는 야생 딸기는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처음으로 먹은 재배 딸기는 달콤함과 좋은 향기로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또한 딸기에는 비타민C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의 예방과 피로의 회복, 거친 피부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딸기의 품종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금은 달고 맛있고 사이즈가 큰 딸기 등 붉은 딸기와 흰 딸기의 종류는 합계 83품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전국의 농가에서 재배한 딸기의 품질을 평가하는 대회가 열리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크기와 맛, 향기 등을 평가하여 우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딸기는 크고 맛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고 특히 홍콩과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저는 북조선 방송에서 사계절 남새를 공급할 수 있는 하우스가 완공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북조선에서 비닐은 수입품으로서 비쌉니다만 바람이 센 북조선에서 비닐 하우스가 붕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닐 하우스에서의 남새 재배가 어려워 일반 주민들은 가을과 겨울에는 토마토, 오이 등의 남새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기선 등의 일본의 선진 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사계절 내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남새와 가위를 먹을 수가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날에 북조선의 김여정 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씨의 담화를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김여정 담화는 일본에 관해서 하는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스메디아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 김여정 담화라는 것은 2월 9일 날에 일본 준미영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하는 발언, 일조 관계를 좀 대담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크게 좀 느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시다 총리가 말했던 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그것을 좀 평가해서 또 담화를 좀 발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북조선 쪽에서 본다면 지난 1월 6일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해 의문 정보라는 것은 좀 보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일본 쪽의 답변, 그것은 2월 9일 날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좀 평가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북조선의 좀 근전적인 좀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여정 담화를 좀 자세하게 본다면 그 내용에 별로 새로운 거,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거,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김여정 씨가 강조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의 정책을 하고 할까 자세라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북조선으로 좀 핵 보유란 것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치 문제란 것은 해결됐다는 것은 좀 인정하라고 그런 그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일본에 좀 변화가 생긴다면 시대 총리가 평양 방문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씨는 그 말을 했었는데 그런 그 시대 총리 좀 평양 방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일부러 6일 날에 좀 김정은 씨의 의문 좀 정보를 본다면 시대 총리를 좀 총리 각하라고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대 총리를 좀 신해 회담의 상대반으로 그때부터 좀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 변화가 있다면 그 후에 시대 총리와 신해 회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5월 29일 날에 북조선 그 외무선의 박상길 좀 부산이 하는 그 평가 발언하고 똑같이 담화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변화는 별로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김여정 씨는 마지막에 이 담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존애이다 라고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좀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담화를 좀 발표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김여정 씨의 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개인적인 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뭔가 좀 중요한 그 메시지를 좀 하려다는 그 가운데 당 내지 그 국가의 의임을 좀 받고 이렇게 그렇게 좀 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는 이런 당나 국가의 의임에 따라라는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완전히 100%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가벼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김여정 씨가 김정은 씨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너무 좀 지나치게 주목을 하고 대해 북조선이 좀 너무 계산해서 이런 김여정 담화라는 것은 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북조선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4번 이루어져가는 좀 즉크의 좀 게임가 예정을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잡고 이용해서 북조선 쪽에서 일본에 대해 태도 변화라는 것은 좀 전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좀 주장해왔던
납치 문제는 좀 비로소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다시 버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화,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한다고 이런 식으로 북조선이 나갈까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